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5장 참조 타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분류를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프로그램 하면서 실습을 했던 것들은 전부 다 기본 타입에 속하는 내용이 됐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캐릭터, 문자 하나, 그쵸? 그 다음에 인트, 정수형인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더블은 실수, 소수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불리어는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캐릭터인 경우에는, 지금 정수 타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이번에 변수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우리 문자 A, B, C, D 이렇게 나오지만 그 A, B, C, D 나오는 것을 컴퓨터에서 인식을 해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코드화, 어떤 숫자로 뭔가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니코드라고 하는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정해서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거는 우리 변수 정의할 때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자, 요거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러면 자, 왜 우리 유니코드로 문자에 대해서 쭉 만들어졌던 내용들은 교수님이 그때 실제 유니코드에 대한 코드표들을 요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었어요. 자,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니코드에 대한 값들이 지금 요게 16진법으로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6진법으로 0041, 0041에 해당되면 요게 영문자 A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10진법으로 따졌을 때는 65라고 하는 값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어떤 기본 타입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 교수님이 얘기할 때 변수는 방을 만들어 놓고 방에다 우리 저장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만드는 변수 이름이 결국 방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방에 실제 값이 저장되는 타입이 바로 기본 타입이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쭉 실습하면서 배워왔던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이제 참조 타입에 해당되는 타입들이 있는 거죠. 즉, 결국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방을 만드는데 방에 어떤 아무 자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타입 자체가 정해져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 실제 정의되어 있는 그 방 이름에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는 딴 곳에, 메모리 딴 곳에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저장을 해놓고 저장해 놓은 거기에 번지값, 즉 주소를 갖고 있는 형태가 이런 참조 타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형으로는 배열도 있고 클래스도 있고 인터페이스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참조 타입 그러면 우선 참조 타입은 그 변수 이름에 실제 데이터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값을 가진 값이 저장된 곳에 주소를 갖고 있다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제가 여러분들 교재 1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예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간단히 좀 다시 요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 타입은 int, 정수나 더블이라고 하는 실수가 기본 타입 변수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25, 100.5라고 하는 값을,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다 집어넣으면 실제 메모리 상에는 그 변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방에 실제 그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저장된 곳에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스트링 타입으로 합이라고 하는 변수 정의해 놓고 거기다가 독서라고 하는 뭐 문자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된다라는 건가 하면 요 독서라고 되어 있는 실제 요 값은 메모리 상에 지금 10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메모리 상에 여기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그럼 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어떻게 아느냐? 즉 여기 지금 합이라고 붙여놓은 이 변수 이름에서 실제 독서라고 하는 값이 저장된 곳의 주소 여기가 만약 200번지라는 주소라고 하면 요 200이라는 값을 여기서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궁금해야 한다라고 항상 교수님이 얘기하지만 실제 왜 이런 경우를 만들어야 되냐면 지금 기본 타입인 경우에는 실제 들어가야 될 그 방의 크기만큼 딱딱 방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자, 근데 참조 타입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실제 방이 몇 개가 있을지, 그 다음에 그 크기가 얼만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방 크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가변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고 그 공간에 실제 시작하는 주소만 갖고 있게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140페이지에 보면 뭐 이런 그림이 보여요. 자, 근데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은 교수님이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우리 그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 안에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있죠. 그죠? 그 메모리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바 첫째 시간에도 그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자바로 짠 프로그램들은 JVM이라고 하는, 즉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위에서 우리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JVM이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메모리의 영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필요한 메모리 영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좀 배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잠깐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고 교수님이 이건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로 저장하면 바로 컴파일까지 자동으로 생겨서 점 클래스라는 게 생겨서 점 클래스라는 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실행하는 것들은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저장 메모리에 어딘가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게 메소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은 지금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 메소드 하나만 갖고 지금 계속 그동안 실습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메소드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 하나가 있으면 그 메인 메소드라는 것이 하나 생길 때마다 여기에 JVM 스택이라는 곳에 하나씩 그 프레임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서 실제 그 메소드 시작할 때 만들어지고 메소드가 끝나게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실습 시간에서도 우리 했지만 변수 정의를 해서 그 변수에다 계속 합산도 하고 그죠? 값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런 값들이 메모리 어딘가에서는 살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 값을 저장하는 영역이 JVM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힙 영역이라고 하는 힙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역이 이제 우리 앞으로 각종 실제 프로그램 실행할 때 뭐 객체라는 말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객체가 뭔지 모르지만 객체, 배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막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쓸 때 그런 것들을 실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영역이 이 힙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42페이지 보면 자, 우리 이꼴 두 개 있는 거하고 느낌표 이꼴, 즉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같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타입인 경우에는 항상 변수의 값이
같은지 다른지는 이거 갖고 항상 우리가 이걸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기본 타입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변수 이름에 실제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로 다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참조 변수인 경우에는 실제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값이 들어간 곳에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서 이 이꼴 두 개나 느낌표 이꼴로 만약에 참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곳에 비교를 한다면 결국 들어가 있는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지고 있는 주소가 동일하냐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에 잠깐 보면 REF VAR1하고 VAR2하고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결과가 펄스예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가리키는 거하고 얘가 가리키는 거하고 주소가 당연히 다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얘하고는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주소 값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true, 같다라고, 참이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의 교재 143페이지, 144페이지가 되겠네요. 이제 우리 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올 텐데, 널이라고 하면 실제 아무런 값이 없는 경우가 이 널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유니코드인 경우, 아까 우리 교수님 보여준 교재, 이거 백슬래시 유니까 16진법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0000 16진법으로 표기된 이 부분이 바로 널 값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널 값인 경우에는 값이 없어요. 값이 없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런 널에 대한 널이냐 아니냐라는 거 갖고 프로그램에서도 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근데 이제 우리가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제 요거 설명하기 전에 교수님 익셉션부터, 예외라고 하는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사용자가 조작을 잘못했든지 잘못된 코딩을 만약 해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를 우리가 익셉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익셉션이라고 하는 예외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원인 때문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볼 건데,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주로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사용하다 보면 여기 콘솔 탭 여기 내용에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 거기때 이제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뭘 의미를 하는 건가면, 실제 아까 앞에 있던 요 참조 변수, 즉 실제 여기에 이 값을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소조차도 안 갖고 있는 경우, 그죠? 안 갖고 있는 경우, 즉 안 갖고 있다라는 건 결국 값이 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에 그 변수에 대해서 뭔가 사용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요게 이제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진 않아요. 뭐 실제 이런 참조 변수인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다 널 값을 집어넣거나 이렇게는 행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어넣는데, 만약 이렇게 널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뭐 랭스라고 하면 뭐 메서드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조작을 하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바로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고 하는 익셉션들이, 오류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 사회에서 개발자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먼저 특히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문자열인 경우에는 우리가 empty string이라고 해서 이 쌍따옴표 두 개를
떨어뜨리지 않고 딱 붙였어요. 쓰고 요걸 empty string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초기화, 초기 값을 할당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캐릭터, 문자 하나인 경우에는 실제 우리 캐릭터 변수 이퀄 해놓고 요거 싱글 따옴표예요. 따옴표 하나짜리 갖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실제 그 값을 뭐라 그러냐? 블랭크, 값없음이라고 해요. 값없음이라고 할 거고, 자, 그러면 실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프로그램을 짜다가 이런 널 포인트 익셉션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144페이지 하단에다가 교수님 지금 해놓은 이 말 있죠? 스트링 초기화와 캐릭터 초기화에 대한 요거를 책에다가 딱 써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별표 표시를 해서 중요 표시를 꼭 해두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이 부분들은 많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145페이지 이제 스트링 타입이 있습니다. 자, 스트링 타입은 뭐 앞에서도 우리 예제 프로그램을 잠깐 보긴 했어요. 근데 스트링 타입으로 정의를 하고 여기다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실제 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방에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값은 다른 것, 즉 힙 영역에 저장이 되고 거기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 146페이지와 146페이지 하단과 147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고 좀 교수님 얘기를 할 텐데, 원래 우리 참조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new에서 새롭게 여기 힙에 저장하는 여기에 저장할 공간 자체를 이제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스트링인 경우에는 마치 기본 변수인 것처럼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바 진영에서 우리한테 좀 편리하게 해준 것이죠. 편리하게 해서 string name 1 equal 해서 어떤 값을 바로 넣을 수 있도록, 마치 우리 기본 변수에서 int나 아니면 캐릭터나 더블이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마치 그런 형태대로 바로 기본 변수인 것처럼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기본 변수랑 다르지 않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인 얘기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뭐 다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냐를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경우에 자바 진영에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만약에 값이 같은 값이 들어가 있다면 자바 내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동일한 주소를 여기 갖고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가 이렇게 뭐 편리하게 우리한테 자바진에서 제공도 해주지만, 사실은 스트링을 new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하고 그 주소로 갖고 있는 이런 방식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스트링에 대한 부분은 거의 new에서 쓰지는 않아요. 우리 거의 대부분 여기 그냥 바로 기본 변수처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문자열들의 같냐,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뭐 예를 들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실제 성명이 실제 등록된 성명하고 동일하냐를 이렇게 체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짤 건데,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실제 들어가는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주소가 같으냐 뭐 이런 거 갖고는 지금 구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이런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실제 비교를 하고 작성하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equals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같은지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만약에 name1에 들어가는 문자열하고 그 다음에 name2에 들어가는 이제 문자열이 있으면 name1 equals 가로하고 name2 하면 실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문자열의 값이 같으면 참, 다르면 거짓을 리턴을 하게 되는 방식이고, 대부분 문자열에 대한 비교는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148페이지에 프로그램을 한번 실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5장이니까 요즘 이제 뭐 프로젝트 만들고 하는 것들은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CHAP05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참조 변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다음에 지금 예제 프로그램이 지금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5절입니다. 그래서 SEC05라고 해서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름이 string equals example이니까 string equals example.java라고 해서 프로젝트 클래스를 하나 생성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 프로그램을 한번 제 설명을 해주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 한번 봅시다. 지금 프로그램 보면 str bar1, bar2에다가 교수님 이름을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자, 물어보네요. 요거 두 개가 같으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 그림에서 뭐 자바지정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여기 보면 자바지정에서 실제 우리가 따로 선언하지 않고 마치 기본 변수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만약에 들어가는 문자열이 동일하다면 같은 주소를 갖고 있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우선 참조가 같다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간 값을 비교하는 건 뭐죠? 값을 비교하는 거는 여기 있는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이름이 같으니까 같다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new라고 생성을 해서 만드는 경우에는 new에서 각각 만들었으니까 따로따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요게 두 개가 같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갖고 있는 주소가 틀려요. 그래서 참조가 다릅니다 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equals라고 물어봤으니까 실제 들어가는 문자열은 같으니까 같다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부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해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여기 참조가 같음이라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죠? 참조가 같음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문자열도 같다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new하고 만든 경우는 참조가 다르다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은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참조 변수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